80억 명이 넘는 이 세상에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실존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신체적 이상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생존 이야기까지 생물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상을 뒤엎으며 의사들을 할 말을 잃게 만든 20명의 사람들을 만나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20. 쿠마리 나양 몇몇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손에 지닌 여성부터 시작해보죠. 인도 오디샤주에 사는 63살의 쿠마리 나약은 다지증을 갖고 태어났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한두 개 더 있는 정도지만 쿠마리는 발가락이 19개, 손가락이 12개나 있었고 이 희귀한 질환 덕분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부족한 자원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고 고생하며 살다가 그녀의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주택과 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쿠마리의 사례가 특별한 점은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매우 많다는 점이에요. 다지증은 출생아 약 700명 중 1명에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많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고 한때는 한계로 여겨졌던 특성이 어떻게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시겠어요? 아니면 자랑하시겠어요? 아래에 답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에게 영감을 줄지도 몰라요. 19. 아르피트 고일자. 이번에는 심장이 가슴 밖에 위치한 채로 오직 얇은 피부층으로만 보호받으며 태어난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극히 희귀한 선천성 심장 탈출증을 앓고 있는 18살 인도 소년 아르피트 고일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의학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르피트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생존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충격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오늘날 아르피트는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생을 보호 속에서만 지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나무에 오르고 아버지의 트랙터 조작을 돕고 심지어 스포츠까지 하며 이 특별한 상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복력은 거의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르피트는 두려움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놀라운 용기와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학적 독특함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을 대하는 감동적인 방식으로 인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질환은 없다고 생각할 때쯤 턱이 너무 작아서 의사들이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8. 케이틀린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의학적 난제에서 시작됩니다. 피에르 로빈 증후군과 비슷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그녀는 턱이 매우 작았고 의사들은 그녀가 정상적으로 먹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 가능성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죠. 하지만 케이틀린의 가족은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복잡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턱 재건을 위해 갈비뼈 일부를 사용하는 수술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케이틀린의 투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감동적인 이유는 신체적 어려움이 자신의 능력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그녀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드럼, 피아노,
마림바 등 여러 악기를 배우며 신체적 차이가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24살의 케이틀린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능력에 대한 초기의 예측을 모두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 학위를 받은 졸업생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자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특별히 10초만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할게요. 17. 데니스 바슈린. 여러분이 32살인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14살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신체 발달이 청소년기에 멈춰버린 러시아 출신의 데니스 바슈린의 일상입니다. 데니스의 출생 증명서에는 1987년에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는 32살이지만 그의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훨씬 어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와의 인터뷰에 출연한 후 데니스는 러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면서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이 작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차렸지만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또래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10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데니스의 신체 발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질환의 심리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10대라고 생각할 때 성인으로서의 관계, 직업 기회, 그리고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는 것은 도전적인 일입니다. 데니스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놀라운 인내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16. 중국인 목에 혹을 가진 남성. 모든 희귀 질환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심각한 사고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55살의 한 남성은 직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목에 큰 혹이 생긴 채로 13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뻣뻣한 정도였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은 후 예상치 못하게 심한 부종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질환인 지방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17,0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그의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잠을 자고, 먹고, 움직이는 것이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학적 합병증과 저렴한 치료의 부재가 어떤 유전 질환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특이하게 큰 손이 가장 큰 도전이자 힘의 원천이 된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태국으로 향할게요. 15. 두앙차이 사막사맘. 태국 수린주에는 49살의 두앙차이 사막사맘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데 그녀의 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손에 속합니다. 양쪽 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마크로디스트로피아 리포마토사라는 희귀 질환 때문에 그녀의 각 손은 약 10kg 정도나 나갑니다.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손 크기를 줄이기 위한 수술은 불행하게도 붓기를 악화시켰고 의사들이 절단하는 것을 선택지로 제시했을 때 두앙차이는 손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상태에 적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애 첫 20년 동안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에 가거나 외출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그녀는 가족 식료품점을 운영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반응할 때조차 위험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립에서 지역 사회봉사자로 변화한 그녀의 여정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의료 윤리와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다리를 절단한 후 다시 자라났다는 영국의 한 여성에 대한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4. 맨디 셀러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희귀한 의학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영국인 여성은 1975년에 태어났을 때 뼈, 피부, 기타 조직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프로테우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0대 후반까지 맨디의 왼쪽 다리는 약 110kg이나 나갔는데, 이는 많은 성인의 체중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엄청났지만 그녀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적응했습니다. 2010년, 맨디는 심각한 폐혈증에 걸렸고, 의사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3년 안에 남은 조직이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여 이전 크기에 도달했고, 결국 그녀는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진행 상황은 의료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고, 장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인 나파마이신을 사용하는 실험적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까지 그 치료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다리가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맨디는 상당한 정서적, 심리적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고 관련 자선 단체를 지원하며 자신의 경험을 회복력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13. 미셸키 씨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녀에게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중 약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인 할러만-슈트라이프 증후군을 진단했습니다. 이 질환은 독특한 얼굴 특징, 작은 키, 그리고 뼈 기형을 유발하여 의학적, 사회적 어려움을 모두 초래합니다. 외모 때문에 미셸은 종종 아이로 오해받고 자신의 나이와 질환에 대해 자주 설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매번 굳은 의지로 임하며 자신의 목표를 질환으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사회가 겉모습을 넘어 바라보도록 장려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한 살배기 아기의 크기로 남은 한 남자를 만나볼 거예요. 12. 네이선 흐르들리카. 뉴멕시코주 산타페에는 34살의 네이선 흐르들리카라는 남성이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은 신체적 한계와 적응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합니다. 네이선은 허벅지뼈가 없는 부포푸디 타입 D라는 극히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25명의 사례만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선의 질환은 그의 무릎이 엉덩이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독특한 신체 구조와 이동성 문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 맞춤형 보철물과 수년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걷는 법을 배운 극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며, 이는 초기 의학적 예상을 뛰어넘는 쾌거입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신체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이선은 온라인에서 그의 파트너 첼시 스튜어트를 만났고, 그들의 관계는 공유된 가치, 유머,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성장하며 진정한 관계는 겉모습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이선의 일상은 차량 개조부터 가구 맞춤 제작까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포함하지만, 그는 일,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포함하는 충실하고 독립적인 삶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적응력이 가능한 것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11. 수파트라 사수판. 태국에는 별명으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환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21살의 여성이 있습니다. 수파트라 사수판은 암브라스 증후군이라는 극히 희귀한 유전 질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질환은 얼굴을 포함한 온몸의 과도한 털 성장을 유발합니다. 수파트라가 1999년 8월 5일에 태어났을 때 그녀의 부모와 의사들은 그녀의 피부를 덮고 있는 털의 양에 놀랐고 이와 같은 사례를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이래로 의학 문헌에 기록된 암브라스 증후군 사례는 50건 미만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때때로 상처 주는 별명을 사용했지만 수파트라는 숨는 대신 자신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2010년에 기네스 세계 기록이 공식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인정했을 때 그녀는 그 주목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도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18년 수파트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중요한 개인적 선택을 하며 머리를 밀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나중에 다시 자랐고 그녀의 질환이 진행 중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신체적으로 한 살배기 아기의 크기로 남은 한 남자의 사례를 탐구할 것입니다. 10. 만프리트 싱 인도 펀자브주에는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에 도전해온 만프리트 싱이라는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만프리트는 생후 1년 이후에 신체적 발달이 멈췄고 26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아의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발달은 어린아이와 비슷해서 가족에게는 매일 독특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이 심각한 호르몬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만 제한된 의학적 검사로 인해 정확한 설명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프리트의 가족은 끊임없는 사랑과 지원을 제공하며 그를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몸짓과 소리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은 만프리트를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그를 존경스럽게 바버라고 부릅니다. 이는 문화적 관점이 희귀 질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만프리트의 이야기는 비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족,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정으로 성장하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추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프리트가 사는 마을의 일원이었다면 그를 존경의 대상인 바바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시겠어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스티븐 루드윅대로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압도적인 의학적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22살의 스티븐 루드윅은 뼈와 연골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질환인 판코니 빈혈 진단과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을 때 그들은 그의 가족에게 그가 어린 시절을 넘겨 살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과 그의 가족은 희망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형 제이콥이 적합한 골수 기증자로 밝혀지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식은 힘들었고 몇 달간의 회복이 필요했지만 스티븐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이커위시 재단을 통해 스티븐은 2007년 NBA 올스타 게임에 참석했고 거기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만난 것이 그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용기를 얻은 그는 테니스, 골프, 수영, 축구, 스노보드와 같은 스포츠를 계속했고 이는 의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스티븐의 졸업은 학문적 이정표 그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진단이 한 사람의 잠재력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신의 눈에 띄는 차이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바꾼 한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8.
닉 디스마책 노바스코샤주 인버네스에 사는 20살의 닉 스미스라는 남성은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글로벌 운동으로 바꾼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닉은 신경 조직을 따라 종양이 자라나고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귀 유전 질환인 신경섬 유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닉은 여분의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토에서 3번째 복잡한 재건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진행성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각 치료 단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닉의 여정이 놀라운 점은 그가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는 은둔하는 대신 긍정의 CEO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며 자신의 태도와 회복력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닉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질문과 때로는 불친절한 발언들을 접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는 또한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및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체 대부분을 덮는 모반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도전에 직면한 한 젊은 여성을 만나볼 것입니다. 7. 베아트리스 푸글리에제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신체의 80% 이상을 덮는 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22살의 베아트리스 푸글리에제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거대 선천성 멜라닌성 모반이라고 불리는 이 희귀 질환은 약 50만 명 중 1명에게 발생합니다. 성장하는 동안 베아트리스는 끊임없는 시선과 불친절한 발언에 직면했지만 가족의 지원 덕분에 자신감과 자기 수용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반을 줄이기 위해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베아트리스는 수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외모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신의 신체와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애 관계 또한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된 수술에서 자기 수용으로 이어진 베아트리스의 여정은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제공하고 사회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포용적이 되도록 장려합니다. 6. 수 나잉 미얀마에서 온 이야기는 미의 기준과 특정 외모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받는 압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23살의 학생인 수 나잉은 허리둘레가 약 33cm라고 주장하는데 이 수치는 감탄과 함께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관점을 넓히자면 그녀의 치수는 평균보다 훨씬 작아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러한 비율이 자연적이든 변형을 통해 얻은 것이든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 나잉은 코르셋, 수술 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 유전과 생활 습관 덕분에 이 허리둘레를 자연스럽게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치수가 의학 역사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작은 허리둘레는 여전히 영국 출신의 에델 그레인저가 코르셋을 이용한 타이트 레이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달성한 것인데 이 방법은 이제 장기 압박과 호흡 곤란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 나잉의 사례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으며 극단적인 신체 변형에 대한 문화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허리둘레를 추구하는 것이 호흡 문제, 소화 문제, 그리고 골격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의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5. 시에라 스와링겐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많은 사람이 의학적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자기 수용과 아름다움을 재정의하는 메시지로 바꾸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시에라 스와링겐은 거대 선천성 멜라닌성 모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백 개의 점으로 그녀의 몸의 3분의 2 이상을 덮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녀의 질환의 모습은 독특하며 그녀가 겪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친절한 발언과 괴롭힘에 자주 직면했고, 이는 어린 시절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시에라는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활용하여 눈에 띄는 차이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모든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부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에라의 질환은 또한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적, 의학적 문제를 모두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녀의 능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옹호 활동을 통해 시에라는 전 세계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가장 힘든 장애물에 직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진실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면 다음 비디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4. 애슐리 커피엘 조지아주 피치트리 시대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인해 특별한 의학적 영향을 받은 32살의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애슐리 커피엘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고라성 섬유 2형성증, FOP를 앓고 있는데, 이 질환은 점차 부드러운 조직을 뼈로 변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성을 제한합니다. 이 질환은 예측할 수 없이 진행되어 신체의 더 많은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서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애슐리의 병력에는 어린 시절 오진으로 인해 오른쪽 팔을 절단하게 된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녀의 여정에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슐리는 계속해서 활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년 서핑을 하고 최근에는 스케이트보드를 배웠으며 심지어 5km 달리기를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달라이 라마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났고 자신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FOP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애슐리의 접근 방식은 회복력과 감사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포용하려는 그녀의 결단력은 다른 사람들이 장애와 충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정들을 제고하도록 격려합니다. 3. 펠릭스 베를레 1800년대 후반. 펠릭스 베를레는 그의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공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858년 5월 19일 위스콘신주 마운트 호렙에서 태어난 그는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피부를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펠릭스의 능력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부릴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피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링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 앤드 베일리 서커스를 포함한 박물관과 서커스에서의 경력으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용되었던 별명인 고무 피부 인간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한 공연은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착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흔한 오락이었습니다. 펠릭스의 명성은 또한 그를 의학사에서 주목할 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기록된 이미지로 여겨지며 현재 번스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연 외에도 펠릭스는 가족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메리 데니커와 결혼하여 세 딸을 두었고, 그의 질환이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장애와 희귀 질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왕팡 중국 충칭에는
인간의 적응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희귀 질환을 가진 한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30이 넘은 왕팡은 발이 뒤집힌 채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 식당에서 일하고 편안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희귀한 형태의 선천성 만곡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녀의 질환은 발이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조와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적응하여 신발을 뒤집어 신고 다른 모든 면에서는 한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걷고 심지어 인상적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놀라운 신체적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선천성 만곡족이 유전적 요인과 발달적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왕팡의 사례는 유난히 희귀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아들은 일반적인 발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는 그녀의 질환이 유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왕팡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자기 수용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장애로 보는 대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독특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그녀가 공적인 역할에서 성공하고 정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정에 도전하도록 해주며 적응과 태도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 티나 하야트 얼스 2014년 티나 하야트 얼스는 3기 비강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방사선 치료를 권했지만 이 치료는 주변 조직과 얼굴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티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코를 완전히 제거하는 전체 비절 제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녀가 숨을 쉬고 먹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은둔하는 대신 티나는 암 인식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을 나타낼 수 있는 잦은 코피, 만성적인 비강 감염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같은 증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치료 옵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티나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빨리 도움을 구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20가지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다양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쿠마리 나약의 기록적인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티나 하야트 얼스의 용기 있는 의학적 선택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 희귀성이 아니라 각 개인이 보여주는 힘과 투지입니다. 그들은 도전을 옹호 활동으로 바꾸고 가치는 결코 외모나 능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가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고 정상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며 더 포용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80억 명이 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